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의 전달을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뉴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극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뉴런은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길쭉길쭉한 돌기들이 뻗어나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짧고 여러 개가 이렇게 퍼져 있는 애를 가지돌기라고 하고, 길게 하나가 뻗어 있는 것을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는 감각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아니면은 운동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삭돌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민마리집 뉴런은 축삭돌기가 길쭉한 하나의 가지처럼 생겨 있는 반면에, 마리집 뉴런은 이렇게 슈반세포라는 것이 축삭돌기 부분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해가지고 민마리집 뉴런보다 훨씬 빠르게 자극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런의 종류는 뉴런의 기능에 따라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합뉴런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입니다.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뉴런에서는 자극의 수용과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한 판단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각뉴런은 감각기에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서 연합뉴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뉴런은 연합뉴런의 판단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서 감각뉴런을 구심성 뉴런,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구심성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으로 가까워지느냐,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어떻게 자극을 전달하는지를 보면, 일단 자극이 있으면 감각기관에서 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고 감각 뉴런을 통해 연합 뉴런을 전달하게 됩니다. 연합 뉴런은 이러한 자극을 수용해서 적절한 반응을 명령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명령은 운동 뉴런을 통해서 운동기 또는 반응기로 전달이 되고 그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런은 어떻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그 전에 흥분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흥분은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정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하나의 뉴런 내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하고, 다른 뉴런으로 이러한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흥분의 전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특성이 변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데, 모든 흥분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극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이것을 흥분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크기의 자극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치에 미치지 못하는, 역치 미만의 자극은 흥분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 되었을 때 정기적인 특성이 변하면서 흥분이 되게 되는데, 이때 정기적인 특성이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이온, 바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입니다. 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세포 밖 안팎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기적인 특성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세포 막 안에 나트륨과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막 단백질, 즉 이온 통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온 통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 통로, 세 번째는 칼륨 통로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일단 펌프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TP를 소모합니다. 즉 능동 수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의 농도 차를 역행해서 농도가 많은 쪽으로 그 이온을 더 많이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을 3개, 그리고 밖에서 안쪽으로 칼륨 이온을 2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열렸다 닫힐 때. 그래서 ATP를 소모하면서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시키게 되고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이름에서처럼 나트륨만 그리고 칼륨만 통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둘은 ATP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즉 통로가 열리면 이온의 분포에 따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온이 이동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농도가 높은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통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의 뉴런에서 어떻게 흥분이 생기고 전달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자극이 오기 전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자극이 도달하기 전에 혹은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ATP를 소모하면서 나트륨 이온 3개를 세포막 바깥으로, 칼륨 이온 2개를 세포막 안쪽으로 가지고 오죠. 네, 이런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을 통해서 세포막 바깥쪽에는 세포막 안에 비해서 나트륨 이온이 훨씬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세포막 안쪽은 반대로 세포 바깥쪽에 비해서 칼륨 이온이 훨씬 많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불균등하게 일단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 안팎에 전이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있는 이 그래프는 뉴런의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막전이는 자극이 도달하기 전에 마이너스 70mV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한 번 움직일 때 나트륨 칼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양이온이라고 봤을 때 일가 양이온 3개가 바깥으로 나가고 일가 양이온 2개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펌프가 한 번 움직일 때 일단 세포막 바깥쪽으로 양이온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세포막 안쪽은 세포막 바깥쪽에 비해서 막전이가 낮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70 정도의 막전이를 우리는 쉬고 있는 상태의 전이, 그래서 휴지전이 혹은 휴지막 전이라고 하고, 세포막을 중심으로 안팎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이 시기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부릅니다. 분극. 막전이는 마이너스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극이 오게 되면 이 자극이 오는 순간부터 세포막의 전이가 바뀌게 됩니다. 역치 미만의 전이라고 하면 막전이가 살짝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질 텐데, 역치전이, 즉 역치를 넘기는 정도의 큰 자극이라고 하면 이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통로가 열리니까 이온 차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밖에서 안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몽땅 들어오게 되면 안팎에 막전이 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세포막 안쪽에 막전이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극이 깨어지겠죠. 그래서 분극에서 벗어난 상태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탈분극이라고 하고, 분극 상태에 비해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안쪽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막전이가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최고점 플러스 35mV 정도까지를 찍게 됩니다. 이때 휴지 전이에 비해서 쭉 변화하게 된 이 전이차, 이것을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쭉 올라가가지고 플러스 35 정도까지를 찍고 나면 여기서의 막전이 전이차는 일단 뭐 100mV 정도가 나겠지만 일단 플러스 35 정도의 막전이를 찍고 나면 이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게 되고요. 이때 다시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칼륨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 통로가 닫히니까 나트륨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농도차에 의해서요. 그러면 양이온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니까 막전이는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 35에서 쭉 다시 막전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재분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분극. 칼륨 통로가 열리고 다시 칼륨이 나가고 전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마이너스 70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칼륨 통로가 닫히겠죠. 근데 칼륨 통로는 나트륨 통로에 비해서 닫히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원래 상태보다 조금 더 전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닫히게 되죠. 닫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닫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70보다 약간 더 막전위가 내려가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과분극이라고 부르고요. 과분극 상태가 지나고 나면 다시 처음에 마이너스 70 정도의 막전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다시 분극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자극이 생길 때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의 순서로 다시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은데 구간을 조금 더 잘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A가 되기 전에 여기 상태를 분극, A 구간을 탈분극, B 구간을 재분극, 그리고 여기 살짝 내려간 부분이 과분극, 다시 분극, 이 상태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런의 어느 한 지점에 이렇게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자극이 도달해서 흥분이 발생하게 되면 옆으로 흥분이 전달되게 됩니다. 양쪽 방향으로 다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자극해서 통로를 다시 열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양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면서 계속 이렇게 자극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흥분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뉴런의 앞쪽에 있는 뉴런에 자극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뉴런 내에서는 양쪽 방향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될 때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뉴런과 다른 뉴런의 사이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뉴런의 축삭돌기 끝부분과 뒤쪽 뉴런의 가지돌기 끝부분이 약간의 틈을 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틈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고요. 시냅스 앞쪽에 있는 시냅스의 축삭돌기 쪽을 대고 있는 애를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부르고, 시냅스 쪽에 가지돌기 쪽을 대고 있는 애를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극은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 쪽으로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뉴런과 뉴런을 건너서 자극이 전달될 때는 전기적인 자극이 아니라 화학적인 자극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냅스 소포라고 불러요. 소포체예요. 그래서 얘가 자극이 도달하게 되면 축삭돌기 말단으로 이동해가지고 이 시냅스에 있는 이 작은 틈 사이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냅스 전 뉴런에서 분비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자극해가지고 나트륨 통로가 다시 열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도 세포막일 테니까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흥분이 일어나고 그 흥분은 다시 시냅스 후 뉴런을 타고 또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자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우리가 골격근이 어떻게 수축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